네,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 붓꽃을 한번 그려보죠. 붓꽃 하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꽃 중에 좀, 저는 오늘은 붓꽃으로서 어떤 느낌을 그리고 싶으냐면, 네, 맞습니다. 좀, 어, 이렇게 좀 서로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음, 그러면서 붓꽃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좀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붓꽃을 그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. 문인화로서 붓꽃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데 저로서는 제일 크게 와닿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예, 맞아요. 백합이 우리가 좀 그 순결 평화의 상징이라면 붓꽃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꽃을 그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아, 문인화라면 좀 이 꽃을 좀 많이 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왜 그러냐? 멋과 풍류라고 하고 있는데 정신병을 앓았던 고흐가 자기의 정신병원 그에서 가장 많이 그린 꽃 중에 하나가 뭐예요? 붓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붓꽃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. 이 꽃이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색감과 그 색감이 갖고 있는 오묘한 느낌을 아주 좋아하죠. 이렇게 해놓고 좀 그 쉽게 뒤로 넘어간 것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죠. 그리고 좀 올라온 것도 있을 겁니다. 여기에 이렇게 그려서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할게요. 예, 이렇게 그래놓고 좀 마르면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 줄기를 통해서 그 줄기 끝에 뭐가 있냐면 붓꽃 어린 형태의 붓꽃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? 예? 음? 아이고, 느낌 너무 좋으네요. 저는 이 친구를 그릴 때마다 먹과 풍류를 괜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. 여러분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붓의 모양을 갖고 있기요. 이렇게. 그러면서 색깔이 또 이렇게 여린 것과 교차가 돼야 이 친구의 멋스러움이 삽니다. 예? 그래 놓고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면 붓꽃의 이미지는 완연히 살아나죠. 여기에 하나만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리진 않았습니다. 모양을 요 앞에 하나만 더 살짝 그려보도록 하죠. 다양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좀 막 피어나는 형태로 좀 그려보도록 하죠. 이렇게 그려놓고 네, 이렇게 그린
그려주면 더할 나위 없는 어떤 붓꽃의 풍류와 멋스러움을 좀 낚아챌 수가 있죠.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래 놓고 뭐 이쪽에 하나가 이렇게 덧붙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. 야, 어떤가요? 이렇게 하면 붓꽃의 느낌이 확연히 살아나죠? 여기에 저는 붓꽃이 원래 이 친구가 좀 마른 후에 인맥을 해야 되는데 그 인맥을 어떻게 하느냐, 흰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. 예, 지금 그린 색의 원색보다 조금 더 진한 거로 인맥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,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느낌이요, 더 풍류라고 그러나요? 그 멋스러움이 더 깊어지는 느낌을 딱 갖게 되거든요. 이쪽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지고, 음? 그렇죠? 그래서 색을 여러분들이 이 꽃을 실제로 관찰을 해보시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상상력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별로예요. 고우가 자기의 병실 앞에 정원에 있었던 이 붓꽃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멋스러움도 있고 이 색감이 주는 절묘한 느낌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림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매력에 빠질 수 없습니다. 그것은 동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흠뻑 젖어드는 수준이 되려면 직접 그 멋스러움에 한번 여러분이 퐁당 잠겨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선 그 꽃을 오래 바라봐야 되겠죠. 우리나라의 산이나 또는 어디에, 그렇죠, 산이나 또는 연못가 이런 데에 있는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 붓꽃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이 멋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겠죠. 이렇게 노란하면서 이 친구의 느낌을 이렇게 붓꽃의 느낌이 아주 잘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이제 나비 하나만 딱 그려준다고 그러면 덜 나위 없겠죠. 그런데 이 붓꽃이라는 말 자체가 호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잘 어울려요. 나비하고. 그래서 나비를 한 마리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. 뭐 어떤 식으로 그리든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제 느낌대로 그릴게요. 너무 어,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 형체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좀 편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이렇게 좀 음, 어떤가요? 이렇게만 벌써 잡아줘도
이렇게. 그래도 나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? 야, 여기에 이제 색을 좀 넣거나 무늬를 좀 넣으면 아주 더 명확해집니다. 야, 무늬를 넣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스스로 그 나비를 연구했었던 그대로를 따라주세요. 그 무슨 얘기냐면 나비를 그릴 때 나는 어떤 나비의 형태를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셔야 그 나비의 느낌이 확연히 더 살지. 그냥 대략적인 거로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느낌이 잘 살질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나비를 그릴 때는 나는 이런 나비를 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립니다. 그러면 나비를 그리는데 실수를 거의 안 해요. 그래 놓고 색감을 칠해 줍니다. 이 색감을 칠할 때 보십시오. 이 뒤쪽부터 물론 윗날개이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주면 얘의 느낌이 좀 살아나죠.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살아납니다. 그래 놓고 앞날개를 살짝만 잡아주면 되겠죠. 이때 색을 여러분 마음대로 칠하는 걸 권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나비의 느낌을 알고 칠하라는 얘기예요. 나비의 느낌을 모르고 칠하면 앞날개와 뒷날개를 구분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날개를 구분 지으면서 칠해 주세요. 이렇게 하면 나비의 느낌이 확연히 살죠. 여기에 이제 뭐 눈동자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듬이를 제가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눈을 살짝 이렇게만 해줘도 나비의 느낌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거고요. 여기에 흰색을 찍은 요 색을 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좀 넣어주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나는 이거 그냥 뭐 큰 무늬 없이 하겠다 그러면 큰 무늬 없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. 어떤가요? 나비를 여기에 그려줌으로 인해서 연미초라고도 하고 호접파라고도 하는 이 붓꽃 그리고 붓을 담기도 했지만 나비의 날개짓을 담기도 했다는 이 연미초 그리고 호접화 그리고 붓꽃 같은 이름이죠.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 놓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뭐를 넣어요? 그렇죠. 맥을 좀 넣어주면 확연히 이 친구의 느낌이 살죠. 물론 이걸 싫어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아닙니다. 다만 이렇게 하면 그 느낌들이 좀 더 살죠. 어떤가요, 여러분? 많이 지저분하게 그리는 그림도 있고 또 심플하게 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는 순전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붓꽃의 느낌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멋과 풍류라고 하는 꽃말에 어울리는 느낌, 그 상징을 직접 보고 그 느낌 속에서 이 친구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이 좀 그려주면 어떨까 싶네요. 그래 놓고서 이 잎사귀에 어울리게 꽃잎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잎사귀 있죠. 이 잎사귀에 어울리게 중간에 뭐 색을 칠해준다든가 뭐 이런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. 그것을 어떤 색으로 칠하든 상관이 없어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있죠? 좀 밝은 느낌과 느낌 속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이렇게 그래 놓고 늘 이야기하지만 어느 포인트에 여러분이 주고 싶은 색을 살살 이렇게 탁 찍어서 주면 그림은 더 정감이 있게 되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죠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